자, 두 번째 주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최소라고 하는 건 y는 fx라고 하는 어떠한 그래프가 있었을 때 함수값들 중, 그러니까 다 y좌표지, y좌표 중 가장 큰 것을 최대, 작은 것을 최소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만약에 뭐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있었어. 그럼 무수히 많은 점들이 이렇게 찍혀 있었을 거 아니야. 점들이 모여서 곡선이 된 상태죠. 이 점들 중에 함수값들, 즉 y좌표 중에 가장 작은 거는 요거죠, 요거. 이게 만약에 1,2고 얘가 만약에 뭐 3,7이야. 얘가 가장 아래쪽에 있는 점이고 가장 위쪽에 있는 점이니까 최소값은 이 점의 y좌표 2, 최대값은 제일 높이 있는 점의 y좌표인 7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차함수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차함수의 표준형이죠.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 꼭지점의 좌표가 p, q인 표준형에서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잖아.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는 x는 p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이죠. 내려가다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 사실은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거지. 이 끝도 없이 올라가는 상태는 최대값이 없다라고 표현하기로 약속할게요. 계속 커지니까. 끝도 없이 올라갈 때는, 커질 때는 최대값이 없다. 최소값은 이 점들 중에 가장 작은 값이니까 얘죠, 얘. 근데 얘가 꼭지점이잖아, 결국엔. P, Q. 그래서 최소값은 뭐다? Q다. 반면에 이렇게 위로 볼록일 때는 축이 x는 p고 꼭지점의 좌표가 p, q죠? 끝도 없이 작아지잖아. 끝도 없이 작아질 때는 최소값이 없다 라고 하기로 약속을 하고요. 끝도 없이 작아질 때는 이 점들 중 가장 큰 거, 가장 높이 있는 건 꼭지점이잖아. 이 꼭지점의 y좌표가 뭐가 된다? 최대값이 된다. 자, 그래서 최대값, 이차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는 뭐가 중요해요? 꼭지점이 상당히 중요하지. 우리 이차함수에서 꼭지점이 중요할 땐 완전 제곱식, 그 다음에 x 절편이 중요할 때는 인수분해 해서 x 절편을 찾기로 했었잖아. 이번 문제는 꼭지점이 중요한 거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봅시다. 자, 2로 묶어주면 x제곱 빼기 2x고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플러스 1에 전개 주면은 2니까 보상으로 마이너스 2를 취해야 되겠지. 그럼 2에다가 x 빼기 1의 제곱에 마이너스 8이니까 아래로 볼록에. 그러니까 최대 최소 문제는 그냥 그래프 그리면 끝나는 거야. 이 꼭지점이 1, 마이너스 8이다. 그럼 이 무수히 많은 점들 중 가장 작은 건 꼭지점이고 이 꼭지점의 y좌표가 함수값들 중 제일 작은 최소값이 되는 거지. 최대값은 끝도 없이 커지니까 없다가 정답이고요. 자, 이 두 개를 보자.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플러스 9가 필요하죠. 안쪽에 전개하면 마이너스 9니까 보상으로 더하기 9를 취해. 자, 그럼 마이너스의 x 빼기 3의 제곱에 플러스 13인데 이건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잖아. 이 꼭지점의 좌표가 3,13이죠. 그러니까 좌우로 끝도 없이 작아지니까 최소값은 없다가 정답이고 최대값은 이 꼭지점의 y좌표인 13이 정답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한된 범위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알파부터 베타까지라는 제한된 범위가 나와 있을 때는 이것도 역시 똑같아요. 그래프 그리면 끝납니다. 뭐 여기 있는 개념
뭐 기억해야 될 필요도 없어. 그냥 그래프를 이 범위 안에서만 그린 다음에 제일 큰 게 뭔지 작은 게 뭔지 판단을 한다. 단 부등호가 중요하긴 한데 참고로 자, x가 1, 3이라고 나와 있고 그래프가 2차 함수인데 축이 2라고 되어 있어. 그럼 1이라고 하는 건 2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한 칸, 3이라고 하는 건 오른쪽으로 한 칸이니까 요 점과 요 점의 높이가 같겠죠? 그러니까 그래프는 파란 색깔만 보면 되는 거야. 이 파란 색깔 중 가장 큰 거, 이 두 군데가 있죠? 두 군데. 1 또는 3일 때 요 점의 y좌표가 최대, 최소값은 이 꼭지점이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부등호가 없으면 여기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이게 빵꾸 뽕으로 처리할 거든. 빵꾸 뽕. 최대값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등호가 없어서 빵꾸가 뚫려 있다. 이때는 최대값 없다라고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1부터 5까지 그려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 직선이야. 그럼 최소가 존재해야 되는 자리에 빵꾸가 뚫려 있고 최대가 존재해야 되는 자리에 빵꾸가 뚫려 있잖아. 그럼 최소도 없고 뭐도 없다. 최대도 없다라고 하기로 약속을 해요. 이해되나요? 등호가 없을 때는 최대 최소가 없다.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그럼 이 무수히 많은 점들 중 가장 아래쪽에 있는 거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순간 요 점이 1,2 요 빵꾸 뚫려 있는 2,5라고 했을 때 최소값은 있죠? 2. 최대값이 존재해야 되는 자리에 빵꾸가 뚫려 있잖아? 그러면 최대값을 5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없다라고 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축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축을 기준으로. 몇 가지 상황들을 봅시다. 만약에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려봤더니 이렇게 되었어. 그럼 뭐가 최소야? 가장 아래쪽에 있는 꼭지점의 y좌표.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있는 게 왼쪽 끝에 있는 것보다 높이 있으니까 오른쪽 요 점이 최대값. 얘가 만약에 뭐 3,4라면 4가 최대값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축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왼쪽 길이랑 오른쪽 길이를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거야. 오른쪽 길이가 더 길면 당연히 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 자, 이렇게 축이 만약에 2야. 근데 범위가 1부터 4까지래. 1은 2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한 칸이지만 4는 3칸이죠. 3칸. 그러니까 요 거리보다 요 거리가 더 길지. 근데 좌우대칭성 생각해보면 왼쪽 끝점보다 오른쪽 끝점이 더 높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졌어. 그럼 최대값은 꼭지점의 y좌표, 최소값은 오른쪽 끝점, 왼쪽 끝보다 더 작으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축이 1인데 2부터 4까지를 보래요. 그러니까 2랑 4는 1보다 다 오른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라고, 올라가는 그래프. 그럼 이 파란 색깔 점들 중 가장 작은 게 x가 2일 때, 그때가 최소값, 4일 때가 최대값이 되는 거지. 자, 이때도 축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만약에 뭐 1이야, 2야, 3이야? 그럼 2부터 3까지만 그려라. 내려가잖아. 감소하는 함수죠. 그때는 2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 3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 그러니까 이거를 다 각각 외우지 말고 그냥 뭐를 그리자. 그래프를 잘 그리자. 특히 2차 함수는 뭐를 기준으로? 축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를 잘 그려보자. 자, 예를 들어 자, 이 함수의 범위가 설정되어 있고 최대 최소를 구해보래. 일단 그리는 거야.
뭐를 기준으로? 축을 기준으로. y는 마이너스로 묶어서 x제곱 플러스 2x에다가 플러스 5가 있었는데 이 안쪽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플러스 1이 필요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보상으로 플러스 1을 더해줘요. 자, 축이나 꼭지점이 중요할 때는 완전 제곱식 이렇게. 무슨 볼록? 위로 볼록이다. 자, 축이 뭐였다? 마이너스 1이었다.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6인 상황이지. 그때 마이너스 4부터 0까지인데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3칸. 둘, 셋. 여기쯤. 그 다음에 0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한 칸. 요 정도.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파랑 색깔만 보는 거야. 파랑 색깔만. 그죠? 제일 높이 있는 건 꼭지점이네.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여기가 최대죠? 최대값 꼭지점의 y좌표. 최소값은 요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왼쪽이 더 아래쪽에 있죠? 오른쪽 끝보다. 그래서 마이너스 4를 원래 함수에 대입했을 때 뭐 여기다 대입할까 그냥? 그럼 마이너스 3이 최소값이 되는 거지. 됐나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이 9고 마이너스 9 더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자, 똑같은 그래프야. 근데 범위가 1부터 2까지로 바뀌었어요. 지금 축이 아까 마이너스 1이었지? 근데 1과 2가 둘 다 마이너스 1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2칸, 오른쪽으로 3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봐라. 그러니까 너무 하찮게 생겼나?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이 점들 중 가장 큰 건 얘고 얘가 1, 가장 작은 건 얘잖아. 2. 함수값들은 대입해서 보면 되죠. 자, 1을 x 대신에 2를 대입해보면 2였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4에 더하기 5인가요? 2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3이다. 최대는 2, 최소는 마이너스 3이다가 되는 거지.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3번은 조금 이따가 볼게요. 문제부터 풀어볼게. 자, 필수 7번 한번 보죠. 7번.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한데 일단은 완전 제곱식 x 6을 4 더하기 2로 봐도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2란 말이야.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에 그 다음에 축이 2였다. 0이라고 하는 것은 2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2칸. 여기쯤. 5라고 하는 건 2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3칸. 0부터 5까지 관찰을 해봤을 때 내려가다가 올라가죠. 내려가다가 올라가죠, 지금. 그럼 최소는 꼭지점. 꼭지점의 좌표 2,2였죠. 그 다음에 최대는 왼쪽 끝보다 오른쪽 끝이 더 높이 있잖아. 그래서 5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였다. 5를 여기다가 이 x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나요? 9 더하기 2니까 11 최대값. 자, 똑같은데 아래로 볼록에 자, 축이 뭐였지? 2였죠? 자, 마이너스 1은 근데 이번에는 1도 왼쪽에 있고 마이너스 1도 왼쪽에 있거든. 왼쪽으로 한 칸, 왼쪽으로 3칸 가면은 1과 마이너스 1이 보이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봐라. 이렇게 내려가는 함수야. 그냥 내려가는 함수. 그러니까 왼쪽 끝이 가장 오른쪽에 위에 있고 오른쪽 끝이 가장 아래쪽에 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1이고요. 최대값. 최소값은 1을 집어넣었을 때니까 2를 집어넣어 볼까요? 3이 최소값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 필수 8번. 자, 요 범위에서 이 함수, 2차 함수의 최대값이 4일 때 최소값은 뭐냐? 똑같아. 마이너스 2로 묶어줘.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플러스 1이 필요하죠. 마이너스 2니까 보상으로 더해줘. 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 2의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k 더하기 2라고 하는 2차 함수가 만들어졌고, 최고창이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다. 자, 축은 1이었죠? 1. 여기 1. 그때 1,3에서 마침 여기서부터 3까지 오른쪽으로 두 칸, 여기까지 내려가는 함수잖아. 그럼 최대값은 당연히 꼭지점의 y좌표 k 더하기 2. 최소값은 3을 대입하면 되나요? 요 x 대신에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하자. 3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8 더하기 12 더하기 k, 즉 k 마이너스 4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때 이 최대값이 4였다. 그럼 따라서 k는 2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2를 대입해보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2였다가 정답이 되겠네요. 최소값 구하는 문제였지.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개념으로 돌아와서, 근데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게 나왔다. 근데 조금 어려웠죠. 치환을 해야 돼. 치환. 문제는 보통 공통 부분이 있도록 나올 거거든. 근데 지금 y는 fx라고 하는 함수를 y는 치환해서 ft로 바꿔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x의 범위가 아니라 뭐의 범위? t의 범위로 바뀐다. 이 범위 바뀌는 거가 참 좀 어려워요. 한번 보죠. 얘를 다 전개하면은 뭐 x 4제곱으로 시작하는 4차 함수거든. 근데 이 4차 함수를 지금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그릴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x에 대한 함수는 그릴 수가 없는 함수야. 근데 가만 보니 여기가 조금 이심스러워. t라고 하자.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문자로 하면 되는데 y는 t제곱 플러스 2t 빼기 3이다 라고 하는 순간 지금 x에 대한 함수에서 t에 대한 함수로 바뀌었죠. 몇 차 함수? t에 대한 2차 함수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릴 수 있는 함수로 바뀐 거지. 단 x에 대한 범위에서 뭐에 대한 범위? t에 대한 범위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t랑 x의 관계를 볼게. 다시 t는 x제곱 플러스 2x잖아. 그럼 얘는 x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1이거든? 완전 제곱식. 우리 xy로 그래프 그리듯이 t, x로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그럼 꼭지점의 y좌표가 아래로 블록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지금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1이었단 말이야. 1. 근데 이 이 점들의 y좌표가 t거든. t. 그럼 t 중에 가장 작은 거, 선생님 하는 말 잘 들어야 돼. t의 최소값, t들 중에 가장 작은 건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이고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최대는 1을 집어넣었을 때 뭐라고요? t의 최대값은 2를 집어넣었을 때 3이란 말이야. 3. 즉 t의 범위가 t의 최소가 마이너스 1, 3 이렇게 변하는 거지. 지금 그린 요 함수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그래프가 아니라 t의 범위를 찾기 위한 그래프였어요. 진짜 그래프는 얘를 그려야지. 이제 t 범위는 찾았으니까 t 플러스 1의 제곱에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보면 마이너스 4가 나올 것이고,
지금은 아래로 볼록이거든. 아래로 볼록에 마이너스 1이 축이다. 자, 근데 마침 마이너스 1부터니까 여기서부터 3까지 올라가는 함수잖아. 올라가는 함수니까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다. 마이너스 4가 최소값. 그 다음 3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값이다. 12가 최대값이다.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3 집어넣어봐도 되죠. 자, 헷갈리면 안 돼. 지금 두 개의 그래프가 나와서 헷갈릴 건데 처음에 그렸던 이 그래프는 무슨 범위? t의 범위를 찾기 위한 그냥 그래프였고 진짜 내가 그려야 되는 건 이 2차 함수죠. 범위 찾고 그 범위에 대해서 그래프 그려준 거지. 자, 더 풀어볼까요? 9-1번부터 보자. 우리 비슷한데 요 놈을 t라고 한번 해볼게.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빼기 5가 되면서 내가 그릴 수 있는 2차 함수가 되었지. 근데 그 전에 t의 범위를 찾기 위해 봅시다. 지금 x의 범위는 안 나왔으니까 x는 실수 전체거든. 실수 전체. 그럼 완전 제곱식으로 고쳤을 때 이렇게 되나요? 아래로 볼록에 꼭지점이 1,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t의 최소. 뭐라고 그랬죠? t의 최소값. t의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1인데 최대값은 무한정 커지죠? 그러니까 t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만 크면 된다. 이게 t의 범위야. 마이너스 1보다만 크면 된다. 수직선상에 나타내면 마이너스 1보다만 크면 된다. t의 범위. 자, 그때 y는 t제곱 빼기 2t 빼기 5였나요? 치환했을 때 그럼 t 빼기 1의 제곱에 마이너스 6 아래로 볼록 지금 축이 1이거든. 1. 그때 우리 범위 이거 마이너스 1은 1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니까 요 이상에서 봐라. 이렇게 봐라. 끝도 없이 증가하는 거고 그럼 최소값 최대값은 없죠. 끝도 없이 증가하니까 그럼 최소값은 요점 1, 마이너스 6에서 함수값이니까 1번 정답 마이너스 6이 되겠지. 자, 그 다음 2번 보죠. 자, 이번엔 얘를 t라고 더 볼게. 그러면 t제곱 빼기 4t 더하기 4가 되는데 얘를 풀기 전에 일단 x의 범위를 t에 대한 범위로 바꿔야 되거든. t랑 x의 관계를 보니까 자, 다음과 같이 치환한 거였고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2입니다. 얘를 그래프로 그려주면은 아래로 볼록에 축이 1인데 x의 범위가 0부터 3까지였나요? 0은 왼쪽으로 한 칸, 3은 오른쪽으로 두 칸. 더. 요건 한 칸, 요건 두 칸. 자, 그랬을 때 요점 내려가다 올라가는 여기 끝점, 양 끝점이 생기는데 이 파랑 색깔 중 가장 작은 게 1일 때죠? t의 최소값이 2였다. 왼쪽 끝과 오른쪽 끝 중 오른쪽이 더 위에 있네. 그럼 t의 이번엔 최대값이 3을 집어넣었을 때니까 여기다가 3 집어넣어 볼까요? 6이죠. 6. 그럼 t들 중 가장 작은 게 2고 가장 큰 게 6이니까 t의 범위가 설정이 되었죠. 자, 그때 이 그래프는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축이 2고 플러스 0이니까 꼭지점의 좌표 2,0이란 얘긴데 지금 2부터 범위가 t의 범위가 2부터 6까지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그래프잖아.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니까 요 점에 함수값 0이 최소다. 6을 집어넣으면 최대 나오나요? 여기다 6 집어넣으면 16이 최대였다. 되겠죠? 자, 이게 마지막 문제일 거야. 오른쪽에 뭐 2차 함수가 하나 나와 있는데 2차 함수를 그려봤대. 요거를 그려봤대.
직사각형이 지금 하나가 내접해 있는데 뭐의 길이?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해봐라. 둘레를 L이라고 한번 해보자. 일단 좌표들을 다 모르니까 두 가지로 분석해볼까요? 일단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주면 x제곱 빼기 10x 더하기 25가 필요하고 보상 마이너스 x 빼기 5의 제곱 플러스 25다. 그러니까 축이 뭐였다? 5였다. 아니면 뭐 인수분해를 해보면 마이너스 x로 묶었을 때 x 빼기 10이거든? 얘가 0이다. 얘가 10이다. 그러면 좌우 대칭 요 길이 같으니까 당연히 축이 5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때 만들어지는 a 좌표를 모르니 x 좌표를 잠깐 t라고 둘게. t. y 좌표 마이너스 x t 여기다 t 집어넣었으니까 t제곱 플러스 10t 이렇게. 자, 그때 요 길이가 함수값이잖아. 얘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지금 요 길이가 t거든. t, ft니까 요게 t야. 다시 얘가 5 원점, 여기가 숫자 5, 여기가 b가 있는 거거든. 요 길이가 t라고, 요 길이가 5고, 그럼 b부터 여기까지는 5에서 t를 빼면 되겠지. 요 길이 의미하는 거예요. 5에서 t를 빼면 된다. 그럼 대칭성 얘도 5 빼기 t가 되겠지. 그럼 직사각형만 따로 떼서 보면 결국에 가로의 길이는 5 빼기 t가 2개니까 10 빼기 2t고 이 높이가 뭐였죠? 이 높이가 얘였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둘레라고 하는 건 가로가 2개고 세로가 2개니까 L은 가로 그 다음에 세로 2개씩 더하면 가로 2개 세로 2개 총 둘레의 길이가 나오겠지. 자, 전개해 볼게. 요거부터 2t 제곱에 플러스 20t 이렇게 전개할게요. 마이너스 4t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20 2t 제곱 플러스 20t 동량 있네요. 16 요거 두 개 t 플러스 20이다. 근데 난 t라고 하는 건 여기 잠깐만 지워놓고 생각해 볼까? 다시 보면 얘가 5였고 요 길이가 t였단 말이야. 근데 이 t는 길이니까 어때? 0보다는 커야 되는데 이 5보다 길어질 수 있나? 요 t가 5보다 길어질 수는 없죠. 그래서 5까지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범위까지 구해줬고, 그죠? 요 길이보다 이 t가 더 길 수는 없잖아. 5보다. 일단 완전 제곱 2의 t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20에 플러스 16이 필요한데 32 보상 빼줘. 2의 t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12였다. 아래로 볼록에 축이 뭡니까? 잠깐만요. 지금 선생님이 굉장한 실수들을 계속하고 있었죠? 아유 미안해라. 이 마이너스잖아. 아이, 이게 마이너스잖아. 그치? 언제다 바꾸냐? 얘가 마이너스잖아? 얘가 마이너스잖아? 이것만 바꾸면 되나요? 응? 다시. 마이너스 2로 묶으면 t제곱 빼기 8t 플러스 20에 플러스 16 빼기 32니까 더하기 32 마이너스 2에 t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52 되나요? 축이 4다. 0부터 위로 볼록으로 바뀌었지? 최고창이 음수. 자, 그래서 위로 볼록에 한번
틀려서 당황했네. 여기 4, 0부터 5까지 중에 가장 큰 것만 보면 되니까 올라가다 내려가니까 여기가 최대죠. 4,52. 그래서 t가 4일 때 최대값 52였다. 검사 좀 해보자. t가 4일 때거든. t가 4일 때. 그럼 t가 4면은 얘가 2잖아. t가 4면은 마이너스 16 더하기 40. 그래서 24. 여기가 2, 여기가 24. 다 더하면 52. 그죠? 52가 최대값이 된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